지금 9만 달러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캐쳐입니다. 비트코인은 주말 동안 끈질기게 버텨주면서 다시금 90K 위로 올라오면서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의 미친 남자 우리들의 세일러 형님께서 또 매우 의미심장한 발언을 해줬다. 하단에 있는 사진은 세일러가 비트코인을 매수할 때마다 초록색으로 표시가 되는 세일러 트래커라는 사이트인데, 세일러 형님이 이것을 트윗하면서 세일러 트래커에 녹색점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라는 발언을 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조금 있으면 추가적으로 더 매수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단기 고점이라 그래서 내리자 팔자 던지고 나오면 밑에서 든든하게 받아줄 누가 있습니까? 우리들의 세일러 형님이 호시탐탐 여러분들이 비트코인 팔 때마다 주워 담으려고 노리고 있다라는 사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 비트코인은 가격으로 가장 강력한 자산, 혁신 자산이 무엇인지를 매일매일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좌측 같은 경우는 연일 고점을 올리고 있는 비트코인, 그리고 대표적인 투자 자산인 S&P 500 같은 경우는 고점을 찍고 내려오고 있고, 암울한 국내 시장 국장의 코스피는 연일 폭락하면서 현 시대에 어떤 자산이 가장 강력한 자산인지 비트코인이 증명을 해내고 있고, 여러분들은 현 시점에 가장 강력한 자산에 투자하고 있는 것에 자부심을 느껴도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자부심을 느껴도 될 한 가지 소식,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 IBIT는 211일 만에 자산 400억 달러에 도달했고, 이는 얼마나 큰 성과냐 하면 전체 ETF 자산 기준 상위 1%의 ETF에 불과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블랙록의 현물 ETF가 진입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전 세계의 상위 1% 자산을 투자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투자하고 계시면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살아있는 전설의 투자자 폴 투더 존스까지 어마어마한 블랙록의 현물 ETF 매수를 하면서 전체 블랙록 현물 ETF 상위 10위의 보유자가 됐다. 이런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 자본시장의 생리를 가장 잘 아는 투자 천재가 왜 이 시기에 비트코인을 어마어마하게 보유를 하고 있을까? 여기 물음표를 던져본다면 중장기적인 비트코인의 방향성에 대한 힌트를 던져준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계 최대의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도 무역전쟁에 내년 금값 최고가 오를 수도 있다, 이런 발언을 해줬는데, 우리는 뭐하러 금 삽니까? 더 혁신적인 디지털 금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디지털 금 사면 되고,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금값이 최고가에 오를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이번 13F 지분 보고서를 까보니까 블랙록 현물 ETF의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갖고 있는 게 바로 골드만삭스라는 거. 그러니까 골드만삭스는 얘기한 겁니다. 금값도 오를 건데 비트코인이 더 많이 오를 거니까 우리는 비트코인 살 거야. 이런 식으로 폴 투더 존스부터 세계 최대 투자 은행까지 우리들한테 어떤 자산에 미래에 투자를 해야 생존할 수 있는지를 너무나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캐시우드 또한 비트코인은 기관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에셋 클래스로 여겨지고 있고, 그들은 비트코인을 매수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다. 캐시우드도 아크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세일즈하면서 얼마나 많은 기관 투자자들의 전화를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는 거다. 얼마나 많은 기관들이 지금 비트코인을 원하고 있는지 업계 최전방에서 몸소 느끼고 있을 캐시우드의 말이기 때문에 저는 좀 더 공신력 있고 신빙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캐시우드는 이번 사이클에 비트코인이 65만 달러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엄청나게 불리시한 발언을 해줬고, 심지어 2030년까지는 100에서 150만 달러까지 갈 수 있다, 어마어마하게 불리시한 발언을 해줬다. 지금 9만 달러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이제 본격적인 기관들의 유입, 국가적인 채택, 그리고 기업 빅테크들의 채택까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이번 사이클을 65만 달러까지도 보고 있는 상황, 그만큼 비트코인에 불리시하게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건복지부 장관에 지명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같은 경우 비트코인에 전 재산을 투자를 하고 있다. 근데 트럼프가 케네디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지명하면서 트럼프 사단의 핵심 주축인 케네디 주니어는 오늘 트위터에 비트코인에 대해 굉장히 중요한 발언을 해줬습니다. 비트코인은 자유의 화폐이자 미국 중상층을 위한 인플레 해지 수단이며 세계 기축통화의 달러의 지위 하락에 대한 해결책이자 파멸적인 국가 부채에서 벗어날 수 있는 탈출구다라고 굉장히 불리시한 발언해줬고, 재밌는 게 트럼프 이번 내각의 핵심 주축 인물을 살펴보면 당연히 중심에는 트럼프가 있고 부통령 JD 벤스, 일론 머스크와 함께 정부 효율성 부서 도지의 공동 수장인 비벡 라미스와미가 있고,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그리고 국가정보국 국장에 위치한 툴시 게버드, 여기에 도지의 아버지 일론 머스크까지, 그리고 차기 재무장관을 포함한 트럼프 팀의 모든 핵심
핵심 멤버가 공통점 뭡니까? 비트코인 친화적인 인물이라는 거. 이제 미국 정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제국을 만들려고 트럼프가 모든 핵심 인물들을 다 비트코인으로 위치를 했다. 비트코인의 중장기적인 규제와 얼마나 친화적인 법안이 나올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폭스 비즈니스의 기자 엘리노어 터렉 같은 경우도 최근 인수팀과 가까운 소식통으로 들은 새로운 정보에 따르면 차기 SEC 위원장은 친암호화폐 성향이 될 것이고 지명자는 상장기업 주식시장, 채권시장, 사모펀드, 통합감시 추적 등 SEC가 관할하는 모든 문제를 잘 처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트럼프는 암호화폐에 관련해서는 상품선물위원회 CFTC에 더 많은 책임을 부여하려고 한다라고 소식을 내부자로부터 들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CFTC한테 더 많은 책임을 부여한다는 건 뭡니까? 이제 더 이상 암호화폐가 증권으로 분류되는 게 아니라 모두가 그토록 원했던 상품으로 분류되는 그 기점이 아마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는 시점이 될 것 같다. 블룸버그 ETF 선임 애널리스트인 에릭 발추나스는 CFTC가 방금 비트코인 현물 옵션 상장을 허용하는 공지를 발표했다. 원래 이제 최종적으로 옵션이 승인되려면 일단 SEC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SEC 승인은 받았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CFTC였는데 CFTC도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 옵션을 허용했고 마지막 장애물은 OCC. 이 OCC까지 승인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기관들이 대거 참여할 수 있는 통로인 비트코인 현물 ETF 옵션이 곧 상장될 가능성이 매우 커지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저는 늦어도 내년 초에는 비트코인 현물 ETF 옵션이 승인될 것으로 보고 있고 옵션은 주로 개인들보다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파생 상품인 만큼 어마어마한 기관 채택이 촉진될 수 있는 요소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벌써부터 SEC는 암호화폐에 점점 친화적인 스탠스로 바뀌어가고 있다. SEC가 7RCC 비트코인과 탄소 배출권 연계 ETF도 승인하면서 해당 ETF는 80%는 비트코인, 나머지 20%는 탄소 배출권 선물을 보유하는 결합 상품까지 줄줄이 승인을 시키고 있다라는 거. 이제 어차피 게리 겐슬러 모가지 날아가는 거 시간 문제니까 조금씩 암호화폐에 친화적인 스탠스를 가져가려고 하는 부분. 이 부분도 참 재밌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폴란드 대통령 후보는 비트코인 준비금 공약을 내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 미국이 비트코인 전략적 준비 자산으로 채택하면 전 세계 다 모든 국가들이 미국 따라하면서 다 준비금으로 채택할 거다. 벌써 지금 폴란드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을 국가적 준비금으로 채택하는 내러티브가 가속화된다. 그렇게 되면 국가적 차원에서 조금이라도 싼 가격에 비트코인 매집하려고 어마어마한 경쟁을 할 거고 그런 경쟁을 하면 비트코인은 당연히 투더문에서 상승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펼쳐질 겁니다. 그리고 이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따라하는 기업들이 점점 생겨나고 있고 일본의 스트래티지라고 불리는 메타플래닛 같은 경우는 완전히 스트래티지를 똑같이 따라하고 있습니다. 회사채까지 발행해가지고 그 돈으로 비트코인을 추가 매입하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채권을 발행하고 있는 모습. 이런 식으로 지금 똑같이 세일러 따라하고 있다. 비트코인 먼저 매집하고 그 다음에 주가 올라가면 오른 주가로 채권 발행해가지고 자금 조달하고 그걸로 또 비트코인 사가지고 무한 반복해서 주가도 올라가고 비트코인 보유량도 늘려가는 이런 전략을 채택하는 기업들 향후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또 굉장히 재밌는 것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현재 가장 큰 전 세계 결제 플랫폼에 새롭게 지금 떠오르고 있는 것 누굽니까? 바로 비트코인과 디지털 달러인 스테이블 코인이 페이팔과 이민자 결제 플랫폼인 레미텐시스를 역전하면서 어떤 결제 시스템이 향후에 대세가 될 것인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추이로 간다면 스테이블 코인이 최대의 결제 플랫폼인 비자를 따라잡는 날도 시간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만큼 실제 비트코인과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어디다 쓰이나요? 아무짝에 쓸모도 없는 거 아닌가요가 아니라 실제 실생활에 쓰일 수 있는 결제 수단으로까지 급부상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에 따라서 코인베이스 어플 같은 경우 애플 앱스토어 금융 앱 순위에서 1위에 올라섰다. 이 얘기는 지금 개미들이 다시금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인간 지표일 수도 있지만 뒤집어서 얘기하면 포모
대상승 불장의 시그널을 지금 코인베이스가 애플 앱스토어 1위에 올라섰다는 거에서 우리는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JP모건 같은 경우에도 비트코인 소매 감정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면서 투기 열풍이 시장에 사로잡은 듯하며 이로 인해 감정이 바뀌고 가격이 양방향으로 요동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개인들이 또 바리바리 돈 싸들고 지금 크립토 시장으로 뛰어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을 JP모건도 경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단기적으로는 고점일 수 있어도 상승장의 선결 조건도 뭡니까? 개인과 소매 투자자들이 본격적으로 포모를 느끼고 뛰어 들어올 때 비트코인은 포물선으로 엄청난 대폭등을 했던 사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포모의 시장이 시작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비트캐쳐 대표 코인 뭡니까? 솔라나다. 솔라나는 비트코인이 지금 옆으로 지지부진하면서 기는 동안에도 제갈길 가면서 계속해서 고점을 갱신하고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상위 코인들과 비교해도 가장 강력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게 우리들의 솔라나라는 거. 그리고 솔라나 같은 경우는 주봉상으로도 연일 계속 고점을 올려주면서 솔라나의 역사적 신고점인 $260를 지금 도달하는 거에 코앞으로 다가왔고, 솔라나는 이번 사이클 저점 대비 몇 프로가 올랐습니까? 3000%나 오른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알트코인, 어떻게 보면 솔라나라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솔라나는 여러분들이 계속 추적해 나가야 되고, 그리고 탈중앙화 거래소 볼륨량 같은 경우도 지금 솔라나가 압도적인 상황입니다. 이더리움에 비해서 솔라나는 훨씬 더 압도적인 거래량을 보여주면서 1위 자리에 솔라나, 그리고 제가 지겹도록 강조드렸던 베이스 생태계 같은 경우도 어마어마한 덱스 볼륨을 보여주면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주간 순유입 같은 경우도 1위가 베이스, 2위에 솔라나가 위치를 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제가 솔라나 킬러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수위까지 바짝 따라오면서 계속 강조드렸던 베이스 생태계, 솔라나 생태계, 수위가 지금 알트 시장을 완전히 점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여기다 하나 더 추가하면 뭐였습니까? 앱토스도 자주 언급을 드렸는데 앱토스까지 TVL 10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적극적으로 앱토스 생태계까지 확장되고 있는 상황. 근데 방금 말씀드린 네 가지, 현재 지금 가장 시장에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고 네트워크가 활성화되고 있는 솔라나, 그리고 수이, 베이스 프로토콜과 앱토스, 이 네 개 코인의 공통점 뭡니까? 눈치 빠르신 분들은 바로 알 수 있다. 이 네 개 다 미국의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 코인이라는 거. 그러니까 미국이 밀어주는 레이어 1, 레이어 2에 우리들은 집중해야 이번 사이클 알트에서 큰 재미를 볼 수 있다라는 거 꼭 명심을 하시고, 어쨌든 알트코인 시장이 살아나려면 알트의 꽃은 뭐니 해도 디파이입니다. 디파이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고점을 갱신하면서 과거 21년 불장도 디파이 TVL이 늘어나면서 어마어마한 대폭등 상승장이 시작했는데 지금 자리도 뭡니까? 디파이가 다시금 점점 살아나고 있는 흐름. 이 말은 알트코인들도 충분히 회복되고 살아날 수 있는, 하지만 무분별하게 아무런 알트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진짜 실체가 있고 펀더멘탈이 강력하고 중장기적으로 확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알트들을 옥석을 잘 가리셔야 된다는 사실은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어마어마한 소식이 들렸는데, 블랙록 같은 경우는 지금 아랍에미레이트의 아부다비에서도 지금 사업 운영 라이센스를 확보하면서 오일머니까지 암호화폐 시장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블랙록의 어마어마한 야망을 우리는 눈치챌 수 있고, AD줌 같은 경우는 아부다비 글로벌 마켓입니다. 지금 국제금융 허브로 다양한 가상자산 기업들을 거점으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 여기에 세계 1위 자산운용사 블랙록까지 사업 운영 라이센스를 확보해서 더 많은 암호화폐 시장의 플레이어들을, 엄청난 돈이 흘러 들어오는 중동의 오일머니 시장을 타겟하고 있는 부분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에는 굉장히 중요한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장 마감 후에 지금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2024년 3년 2월 이후로 계속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주면서 아마 이번에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투자 시장에 굉장히 상징적인 자산인 만큼 엔비디아의 실적이 잘 나온다. 그럼 미증지수 살아나고 수혜를 받으면서 알트코인들도 다시금 펌핑이 나올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엔비디아 이번 실적 발표도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온체인 데이터의 흐름도 한번 체크를 해보면 비트코인의 수요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고,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도 10월을 들어서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기관 개인 할 것 없이 어마어마한 수요가 지금 시장에 들어오고 있고, 비트코인 초대형 고래들이 매도하고 있는지를 체크해야 이 시장 사이클이 종료가 된 건지, 사이클이 시작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과거 21년 불장 그리고 19년 사이클 고점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어마어마한 초대형 고래들이 비트코인을 다 차익 실현하면서 이제 조정이 시작되고 시즌이 종료됐다. 하지만 지금은 고래들은 차익 실현을 하지 않고 있고 두 손에 꽉 쥐고 있습니다. 아마 고래들은 비트코인이 150K, 200K 가면 그때 바닥에서 샀던 거 싹 던지고 나오면서 수익 실현을 할 거다. 그러니까 아직은 본격적인 대상승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그리고 현재 시장은 신규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에도 이런 식으로 대상승이 시작됐을 때 신규 투자자들이 급격하게 들어오면서 가격이 견인됐는데, 지금도 비트코인이 다시금 상승을 하면서 신규 투자자들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새롭게 가격을 올려줄 개미들이 또다시 뛰어들고 있다라는 점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 그리고 장기 홀더의 D스코어를 체크해보면 언제나 사이클 최고점 탑 구간에는 A가 이런 식으로 빨간색 부근을 돌파하거나 터치를 하고 이제 고점을 찍고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자리는 어딥니까? 이 노란색 선조차 도달하지 않았고 이제야 막 음수에서 양수로 전환이 됐다. 적어도 이 노란색이나 빨간색은 터치를 해야 사이클 막바지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갈 길이 멀었다라는 것을 D스코어가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비트코인 사이클은 4년 주기의 사이클로 똑같이 움직인다. 3년 불장, 1년 하락장, 3년 불장, 1년 하락장. 지금도 뭡니까? 1년 하락장을 지나서 3년 불장이 시작되고 있고 우리는 3년 불장의 대략적으로 3분의 2 정도 구간에 와 있다는 것. 조금 더 자세하게 체크를 해보면 우리는 이번 사이클 딱 3분의 2 지점에 와 있다. 이 구간부터 앞으로 과거 사이클과 비교했을 때 남아있는 기간은 최소 11개월, 그러니까 내년 하반기까지는 지금의 강세 사이클이 유지될 수 있음을 과거 패턴에서 우리가 체크를 할 수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비트코인은 유동성에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과거 코로나가 터지고 어마어마하게 연준에서 양적 완화를 통해 통화량을 풀었고 비트코인도 정직하게 통화량을 푸니까 역사적 신고점을 찍었습니다. 그 다음에 연준이 다시금 금리 인상과 QT 양적 긴축을 하니까 M2 통화량이 줄어들었고 비트코인도 하락했다. 하지만 지금 자리 어딥니까? 바닥을 찍고 통화량이 다시금 상승하는, 그에 따라 비트코인도 상승하고 있는 상황. 지금 해봐야 통화 팽창의 시작점, 앞으로 통화량이 더욱더 풀린다. 비트코인 방향성은 정해져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의 유동성이라고 볼 수 있는 테더의 월간 유입 변화를 체크해보면 특히나 이 90K를 갱신할 때 어마어마한 테더가 시장에 유입됐다. 그러니까 암호화폐 시장으로 어마어마한 지금 유동성들이 들어오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또한 5일선을 계속 지켜주면서 빠질 듯 말 듯 하면서 굉장히 강력한 지지를 보여주고 있고 다시금 역사적 신고점인 93K를 시도하려고 지금 또다시 달려가고 있다. 결국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뭡니까? 두드리면 열리게 돼 있다.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단에 시체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올타임 하이를 갱신하고 있는 만큼 지금과 같은 강력한 지지와 수급만 들어온다면 충분히 이번 주에 93K를 깨고 역사적 신고점을 갱신해주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1K 오르냐 1K 빠지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결국에 유동성이 제일 중요한데 미국의 부채 시계를 보면 부채 시계는 지금 1초에도 어마어마한 부채가 계속 발행되면서 달러의 가치는 점점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준은 연이은 금리 인하 사이클에 들어오면서 파월도 이런 식으로 본격적으로 머니 프린팅을 시작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부채 시계가 멈추지 않고 이 머니 프린터가 멈추지 않는 한 비트코인을 막을 것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우리들의 세일러 형님처럼 세일러 형님이 녹색점을 다 찍어가지고 비트코인 다 독식하기 전에 조금이라도 잘 매집해서 이번 사이클 끝까지 들고 가야 된다는 사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상 도움되셨다 하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더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다 하시면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제가 운영하는 크립토 시황 정보방 활짝 열어놨으니까 이쪽에서 시황도 잘 체킹하시면서 성공적인 크립토 투자 계속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비트캐쳐였습니다.